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17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에밀리 딕슨의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희망은 날개가 달려서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8월 중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6%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코아 CPI는 0.3% 상승하였습니다. 네, 오늘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10번째 연속 인상해서 리파이낸싱 대출금리가 25bp 오른 4.5%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국의 GDP가 7월 중에 0.5%나 감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들이 올해 영국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OE 영란은행은 다음 주에 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세 번째 단신은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인력 감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밀리 딕슨의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희망은 날개가 달렸어요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 on alert for one more hike after disappointing inflation.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미국의 8월 중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6%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를 보면은 13개월 내 최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상승하였는데요. 이도 3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아 CPI는 0.3% 상승하였습니다. 이도 3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3%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거비와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를 제외한 슈퍼코아 CPI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상승한 것입니다. 이 슈퍼코아 CPI는 고용시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처럼 고용시장의 타이트한 상태가 계속되면 슈퍼코아 CPI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지표이죠. 품목별 물가 동향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외 물품은 대체로 혼조세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disappointing CPI, 실망스러운 CPI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으로 연내 추가금리 인상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장 반응은 그리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와 국채 수익률이 보합으로 끝났죠. 왜냐하면 9월 20일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물가 상승세 유지는 부담스럽죠.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연간 물가, 항공운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거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원유 공급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편 지난 주말에 시카고 대학교의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컨슈머 센티먼트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전월 69.5에서 67.7로 하락하였네요. 연준의 부담감이 조금 떨어졌겠죠. 현재 시장에서의 기준금리 예상을 보면은 9월 20일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거의 98%까지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은 2%에 불과합니다. 한편 11월 1일의 FOMC 금리 예상은 5.25 내지 5.5% 현금리로 동결이 72.3% 확률이고요. 25bp 인상 확률은 27.1%입니다. 11월 1일에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도 0.5%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하고요. 11월 1일은 추가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참고로 9월 13일자 주요 언론사의 소비자 물가 관련 보도 제목을 보면요. 각 회사가 보는 CPI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유럽중앙은행이 지난 목요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0번째 연속 인상한 거고요. 이에 따라 리파이낸싱 대출금리는 25bp 오른 4.5%가 되었습니다. 한계 대출금리도 25bp 오른 4.75%입니다. 수신금리도 4%를 기록하였는데요. 작년 6월까지 마이너스 수신금리를 취하던 ECB의 대변신이죠. ECB는 그동안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지 말고 대출을 많이 하라는 뜻에서 수신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죠. 르가르드 ECB 총재의 고뇌가 깊어진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그 물가 동향을 보면요.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5.3%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도 5.3%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ECB의 물가 예측을 보면요. 올해 연간 전체로는 작년 대비 5.6%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번 예측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도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번 예측보다 역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ECB는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올해 성장률을 0.7%로 보는군요. 지난번 예측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종전 예측이 1.5%이니까 0.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내후년에는 1.5% 성장을 전망하네요. 유로존 경제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에는 독일 경제 침체가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 산업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처음에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하였는데요. 예상된 조치를 시장이 수용한 거죠. 한편 유로화는 달러 대비 0.5%나 하락하였습니다. 1.0686달러네요. 3개월 내 최저입니다. 향후 금리 전망을 보면은 다음 정책회의에서도 추가 인상할 확률이 63%로 올라갔습니다.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르가르트 총재가 20인의 그 정책 금리 인상 반대 의견에 대한 소견을 나타냈네요. 네, 두 번째 단신은 영국 GDP가 7월 중에 0.5% 컨트랙션 위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예상은 플러스 0.2% 성장을 기대했는데요. 이게 크게 뒤바뀐 거죠. 영국 통계청은 분기별 GDP뿐만 아니라 월별 GDP를 발표하고 있죠. 영란은행은 9월에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현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GDP 감소 요인은 영국의 특장인 서비스 부문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국의 그 4월에서 6월까지 그 부동산 담보 경매 건수가 7년 내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이 영국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0.5%에서 0.3%로 하향 수정하고 JP모간은 0.6%에서 0.4%로 하향 수정하였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4%에서 0.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영국 경제 주요 지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인력 감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연초부터 이렇게 인력 감축을 축소 중인데요. 불투명한 경제 환경 하에서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죠. 최근 여러 은행들이 추가로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은행별 감축 추진 내용을 보면요. 지난 5월에 500명을 감축하였고 그리고 자회사, 예금보험공사에서 인수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100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시티그룹은 컴플라이언스 등 그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초에 3,200명을 감축한 데 이어서 오는 10월경에 그 추가 감축 직원을 발표할 거라고 하네요. 올해 2003년 이래 최대 감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모간 스탠리도 약 3,000명 감축이 예상되고 있고요. 웰스파고 은행도 2020년 3분기부터 인출 감축 중인데요. 현재까지 4만 명을 감축하였다고 하네요. 찰스 슈왑도 그 감축 추진 중이고요. UBS 그룹도 감축 추진 중인데 지난 여름에 인수한 크레딧 스위스 투자은행 부문의 인원을 주로 감축한다고 하네요. 라자드 투자은행도 올해 중에 약 10% 인력을 감축할 거라고 합니다. 투자은행들의 그 실적 부진 직원에 대한 감축은 거의 상례화되어 있죠. 특히 미국계 은행이 심합니다. 실적이 부진하면은 그 상여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대대적인 그 인력 감축은 경기 부진이 예상될 경우에 행해지는데요. 투자은행들의 경우에 그 ERP, Early Retirement 계획 등으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부담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 IB 은행들이 그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여전히 그 향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배경에는 중국, 유로존 등의 그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장기화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그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한 성장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가는 실망스러운 CPI로 긴축정책 장기화가 우려되어서 주말에 빠졌죠. 다우는 주중 0.16% 빠졌고요. S&P는 0.1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51% 내렸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그 긴축정책 장기화 우려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단기물은 하락했고요. 10년물은 11bp 올라서 4.34%가 되었고 2년물은 4bp가 내려서 5.04%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엇보다 FOMC 회의가 수요일 날 마치죠.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그리고 연준의 향후 경제 전망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파월 의장의 그 발언 내용 중에 향후 정책 가이던스가 나올지 그리고 경제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나시기 바라며 오늘의 명시 에밀리 딕슨의 Hope is a thing with feathers 희망은 날개가 달렸어요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